기생 하나가 양반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치맛자락만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이 집 문턱을 넘어? 그 말에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비녀 속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왕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 하나 때문에 양반댁은 무너지고 벼슬아치들은 밤새 도망쳤으며 그녀를 천대하던 자들은 결국 대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설아. 기생이라 불렸지만 그녀가 품고 있던 것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뒤흔들 비밀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고을, 진주 근처의 작은 주막 뒤편이었습니다. 장맛비가 밤새 지붕을 때리던 날, 주막 여주인 막내는 닫힌 문 밖에서 들려오는 갓난아이 울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처음에는 들짐승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비바람이 워낙 거세 귀가 속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렸습니다. 으앙으앙. 막내는 등잔불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젖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막내가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갓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슴 위에 작은 은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백성의 집에서는 평생 구경도 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막내가 비녀를 집어들자 비녀 끝에 새겨진 무늬가 등잔불에 반짝였습니다. 용의 발톱, 왕실에서나 쓰는 문양이었습니다. 막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어찌 아이에게. 그때 보자기 안쪽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비에 젖어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딱 한 줄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라. 훗날 나라의 목숨이 이 아이에게 닿을 것이다. 막내는 글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함부로 관아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막내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사연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다만 살아야지. 사람은 살아야 뭘 알게 되는 법이다. 그날부터 아이는 막내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설아라 지었습니다. 눈처럼 흰 얼굴에 꽃처럼 조용한 아이. 하지만 막내는 죽을 때까지 설아에게 은비녀의 정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 비녀는 절대 팔지 마라. 누가 빼앗으려 하거든 목숨 걸고 숨겨라. 설아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설아는 15이 되던 해 주막집 딸에서 기방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막내가 병으로 쓰러지고 주막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설아에게 남은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어린 설아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저 아이는 얼굴이 곱다. 기방에 보내면 빚은 갚고도 남겠구먼. 어차피 주막집 계집애가 무슨 팔자를 고르겠느냐. 설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쉽게 꺾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방의 이름은 월양루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들도 한 번쯤 들르는 제법 이름난 기방이었습니다. 월양루의 행수 기생 초려는 설아를 처음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글은 아느냐? 설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금 압니다. 노래는? 배운 적은 없으나 들으면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거문고는? 줄을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초려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줄 아는 게 무엇이냐? 설아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 번 들은 말, 한 번 본 얼굴, 한 번 들은 곡조를 잘 잊지 않습니다. 초려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월양루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정말로 잊지 않았습니다.
선비들이 술김에 흘린 시구도, 양반들이 장난처럼 주고받은 벼슬 이야기까지도 설아는 한 번 들으면 그대로 기억했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이 10번 들어야 익히는 곡을 설아는 2번이면 따라했고, 검은고, 줄을 손에 익히자 마치 오래전부터 배운 사람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그녀에게 붙은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기생. 사람들은 설아를 칭찬하다가도 끝에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봐야 기생이지.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그 칼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칼을 삼킨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속이 베이고 피가 나도 겉으로는 웃을 줄 알게 됩니다. 설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설아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에서 큰 손님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월양루에 퍼졌습니다. 조정에서 이름을 날리던 조만석 대감이었습니다. 조만석은 겉으로는 청렴한 신하로 알려져 있었지만 뒤로는 돈과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는 자였습니다. 그가 한번 고개를 끄덕이면 관아의 판결이 바뀌었고, 그가 한번 눈살을 찌푸리면 멀쩡한 집안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 조만석 대감이 고을 수령의 환대를 받으며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가 열린 곳은 고을에서 가장 큰 양반댁 김진사의 사랑채였습니다. 그날 월양루에서는 가장 이름난 기생 셋이 불려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설아였습니다. 설아가 사랑채 마당에 들어서자 양반집 여인들이 숨어서 그녀를 훔쳐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그 유명한 설아냐? 얼굴은 곱다만 눈빛이 너무 곱구나. 기생 주제에 고개를 너무 반드시 들었어. 저런 것들이 사내 마음을 빼앗는 법이지. 말은 낮았지만 설아의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술잔이 몇 차례 돌자 조만석 대감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설아냐? 그러하옵니다. 노래를 잘한다 들었다. 부족 하나 부르라 하시면 부르겠습니다. 조만석은 잔을 들어 웃었습니다. 그럼 어디 궁중에서나 듣던 옛 노래 하나 불러보아라.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궁중에서나 듣던 옛 노래. 그 말은 아무 기생에게나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잠시 조만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안쪽에는 시험하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검은고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줄을 뜯었습니다. 달은 궁궐 지붕에 걸리고 매화는 눈 속에서 피었네. 임금의 눈물 한 방울이 강물되어 남쪽으로 흐르네.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조만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술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굳었습니다. 김진사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조만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조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느냐?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 흥얼거리는 것을 들은 듯합니다. 누군가? 기억나지 않사옵니다. 조만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회장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오갔지만 그 순간부터 조만석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아를 보는 눈으로 이미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흔적을. 연회가 끝나갈 무렵 사랑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진사의 부인 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고을에서 성정이 매섭기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생들이 사랑채에 드나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설아를 보는 눈빛은 처음부터 날카로웠습니다. 대감들께 술 따르는 일은 끝났느냐? 윤 씨의 말투에는 기생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마님? 윤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생 입에서 마님 소리를 들으니 귀가 더러워지는구나. 연회장에 있던 몇몇 선비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윤 씨는 일부러 설아 앞에 남은 술상을 밀었습니다. 치워라. 그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설아에게 시켰습니다. 초련이 옆에서 조심스레 나서려 했습니다. 마님, 저희가 부른 노랫값은 이미. 윤 씨가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라. 천한 것들이 술상 앞에서 노래 몇 자 불렀다고 귀한 줄 아느냐? 설아는 아무 말 없이 술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 씨가 일부러 발끝으로 술잔 하나를 걷어찼습니다. 술잔이 설아의 치마 위로 떨어졌고 붉은 술이 흰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어이쿠, 기생 치마가 술맛을 보았구나. 그 치마로 또 어느 사내 앞에 설 것이냐? 설아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웃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조만석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지. 윤 씨가 놀라 조만석을 보았습니다. 대감, 이런 천한 것들은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조만석은 낮게 웃었습니다. 천한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 그 말에 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아도 순간 고개를 들 뻔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일.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조만석이 설아에 대해 이미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설아는 그날 밤 월양루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가슴속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양루 주변에 낯선 사내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시는 척 앉아 있다가 설아의 방 쪽을 살폈고 골목 어귀에 서서 월양루에 드나드는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초련은 설아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혹시 대감 앞에서 무슨 실수라도 했느냐? 아니옵니다. 그런데 왜 조대감의 사람들이 너를 살피는 것이냐?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어머니 막내가 남긴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낡은 천에 싸서 함속 깊이 넣어두던 물건이었습니다. 은비녀 끝에는 희미한 용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예쁜 무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만석의 눈빛을 떠올리자 그 무늬가 달리 보였습니다. 설아가 비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던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비녀를 재빨리 품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방문 아래쪽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비녀를 보인 적이 있느냐? 글씨는 힘이 없었지만 단정했습니다. 마치 궁에서 글을 배운 사람의 손끝처럼 보였습니다. 설아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비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월양루가 문을 닫고 술 취한 손님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설아가 방 안에서 등잔불을 끄려는 순간 창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설아는 몸을 굳혔습니다. 아씨. 그 말은 기생에게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설아가 조심스레 창문을 열자 삿갓을 깊게 눌러 쓴 늙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었고 얼굴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늙은 사내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예전에 궐 안에서 심부름을 하던 자입니다. 궐이라 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비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설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비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늙은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그 비녀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하의 마지막 밀지를 품은 물건입니다. 설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전하의 밀지. 그 말은 너무 컸습니다. 기생의 방 안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기생입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씨는 기생이 되기 전부터 그 물건을 품고 계셨습니다. 제게 왜 그런 물건이 있단 말입니까? 늙은 사내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궐 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세자 저하를 따르던 이들이 하나둘 끌려갔고 전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밀지를 맡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늙은 사내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골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급히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창문 안으로 던졌습니다. 비녀 끝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십시오. 조만석이 그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조대감이 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비녀가 아닙니다. 그 안의 이름입니다. 늙은 사내는 마지막으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이들의 억울함도 살아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늙은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한참 동안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천 조각에는 피로 쓴 듯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매화 아래 묻힌 이름을 찾으라. 그 무렵 김진사의 사랑채에서는 조만석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찾았느냐?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조만석의 손가락이 술상 위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 기생이 분명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다. 기방에서 주어들은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조만석의 눈빛이 사늘해졌습니다. 그 노래는 주어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그 노래를 아는 자들은 이미 죽었거나 죽은 척 숨어있는 자들 뿐이다. 사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만석은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 누군가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맨 아래쪽에 아직 줄이 그어지지 않은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궁녀연심. 조만석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계집이 죽었다는 보고는 들었다. 하지만 아이가 있었다는 말도 있었지. 검은 옷의 사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설아라는 기생이? 조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단정하지 마라. 다만 그 비녀를 찾아야 한다. 비녀 안에 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끝이다. 기생 하나를 조용히 없앨까요? 조만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죽이면 더 시끄러워진다. 먼저 끌어내라. 천한 죄를 씌우면 된다. 도둑질이든 간통이든 살인이든 백성들은 기생의 말보다 양반의 말을 믿는다.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기생 하나쯤 묻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 순간 사랑채 밖에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죽은 자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월양루에 관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설아라는 기생이 누구냐? 기생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아가 방에서 나오자 포졸 하나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너를 김진사 댁 은장도 도둑으로 잡아간다. 설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도둑이 제 입으로 도둑이라 하더냐? 초련이 급히 나섰습니다. 날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아는 그날 연회가 끝난 뒤 바로 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포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댁 안방 물건이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그 방 근처에 있던 것이
이 계집이라 한다. 설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조만석이 움직인 것입니다. 설아는 끌려가기 전 품속의 은비녀를 만졌습니다. 이것만은 빼앗기면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잠시만 방에 들어가 겉옷을 걸치게 해주십시오. 기생이라 하여도 관아에 이런 차림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졸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체면을 아느냐? 하지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포졸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설아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은비녀를 꺼내 검은고 속 빈 공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평소 쓰던 평범한 나무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자 포졸이 그녀의 머리를 훑어보았습니다. 비녀가 좋구나. 기생이 꾸미는 물건일 뿐입니다. 포졸은 나무 비녀를 빼앗아 살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한 얼굴로 설아를 끌고 갔습니다. 설아는 관아로 향하는 길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한 사람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비녀 끝을 돌리십시오. 그 말의 뜻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설아는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령은 이미 판결을 정해놓은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김진사 댁 은장도를 훔쳤느냐? 아니옵니다. 그럼 은장도가 제 발로 걸어나갔단 말이냐? 주변의 아전들이 웃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랑채에만 있었고 안방에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 있다. 수령이 손짓하자 김진사 댁 하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하녀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이 계집이 안방 뒤편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아는 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녀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저를 보았느냐? 하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령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죄인이 증인을 협박하느냐? 포졸이 설아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때 관아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질은 핑계일 뿐입니다. 설아가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수령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선비가 공손히 절했습니다. 소생은 한양에서 내려온 유생 이도윤이라 합니다. 마침 그날 연회에 있었습니다. 수령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설아는 연회가 끝날 때까지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안방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처음 보는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위해 나서고 있었습니다. 수령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유생 하나의 말로 양반댁 증언을 뒤집을 수는 없다. 이도윤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장도에 묻은 손자국을 확인하십시오. 기름 묻은 손으로 만졌다면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아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시대에 손자국을 제대로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이도윤의 말은 사람들의 의심을 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관아 문 밖에서 조만석의 신복이 들어와 수령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수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판결을 미루었습니다. 오늘은 옥에 가두고 내일 다시 신문하겠다. 설아는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도윤은 그녀가 지나갈 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녀를 지키십시오. 설아의 걸음이 멈칫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옥 안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설아가 벽에 기대앉자 맞은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에는 늙은 여인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었고 손목에는 오래된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파가 설아를 빤히 보았습니다. 내가 설아냐? 설아는 놀랐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노파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 얼굴이 내 어미를 닮았다. 설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제 어미를 아십니까? 연심. 그 이름이 오간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설아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막내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친어머니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연심이 제 어머니입니까? 노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궐 안에서 가장 조용했던 아이였지. 말수가 적고 손이 빨랐다. 전하께서 쓰러지셨을 때 약을 올린 것도 연심이었고 세자 저하의 마지막 옷을 감싼 것도 연심이었다. 설아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궁녀였습니까?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어미는 죽기 전 무언가를 품고 궐을 빠져나갔다. 모두들 그 물건을 찾았지. 조만석도 찾았고 그의 주인들도 찾았다. 그 물건이 비녀입니까?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그 비녀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하나는 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죄도 들어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노파는 천천히 다가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운명이 아니지. 하지만 어떤 운명은 사람을 찾아온다. 도망쳐도 따라오고 숨겨도 문을 두드린다. 저는 기생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너를 얕보는 것이다. 노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얕보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한다. 내가 기생이라서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내가 들은 말들을 조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설아는 노파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기생이라서 천대받았다. 그러나 기생이라서 들을 수 있었던 말들이 있었다. 술자리의 비밀, 권세가들의 속내, 벼슬아치들의 죄, 그 모든 것이 설아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뜻밖에도 풀려났습니다. 도둑 누명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아는 더 이상 설아를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관아 밖에서 기다리던 이도윤이 말했습니다. 조만석이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왜요? 오게 두면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차라리 밖에 풀어놓고 조용히 빼앗는 편이 낫다고 여겼겠지요. 설아는 이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은 누구십니까? 어찌 비녀를 아십니까? 이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오래전 사헌부 관원이었습니다. 사헌부라면 조정의 비리를 감찰하던 곳입니다. 아버지는 15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연심의 아이를 찾으라. 설아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입니까? 아마도 그렇습니다. 왜 저를 찾아야 했습니까? 그 비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녀 안에 있을 밀지 때문입니다. 설아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녀는 월양루에 있습니다. 이도윤의 얼굴이 급히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월양루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월양루 앞에는 이미 조만석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방 안에서는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기생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설아가 달려 들어가려 하자 이도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잡힙니다. 비녀가 검은고 안에 있습니다. 이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월양루 안에서 조만석의 신복이 설아의 검은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설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검은고 안에 비녀가 있었습니다. 조만석의 신복들은 검은고를 들고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설아는 그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이도윤은 계속 말렸지만 설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비녀를 잃으면 모두 끝납니다. 잡히면 목숨을 잃습니다. 이미 제 목숨은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이도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진사 댁 뒤편 담장 너머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랑채 안에서는 조만석이 검은고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복이 검은고의 배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은비녀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천조각 하나와 평범한 나무비녀 몇 개뿐이었습니다. 신복이 당황했습니다. 대감 없습니다. 조만석의 얼굴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없다? 예. 검은고 안에는 이것뿐입니다. 조만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계집이 우리를 속였구나. 담장 밖에서 그 말을 듣던 설아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실 은비녀는 검은고 안에 없었습니다. 설아는 관아로 끌려가기 전 비녀를 검은고 안에 숨기는 척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은비녀는 방 안장판 및 막내가 생전에 꿰매준 낡은 버선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기생으로 살아오며 설아가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쉽게 속는다는 것. 기생이 당황하면 그 당황한 손끝을 봅니다. 기생이 무엇을 숨기는 척하면 그곳만 뒤집니다. 그들은 설아가 겁먹은 줄 알았지만 설아는 이미 그들의 눈을 속인 것입니다. 조만석은 분노했습니다. 월양루를 다시 뒤져라. 방바닥까지 뜯어도 좋다. 그 비녀를 찾아오지 못하면 너희 목을 내놓아라. 설아는 이도윤을 보았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월양루로 달렸습니다. 월양루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문은 부서졌고 장롱은 뒤집혔으며 기생들은 겁에 질려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초련이 설아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대체 무슨 일이냐? 행수님, 제 방에 아무도 들이지 마십시오. 설아는 방으로 들어가 장판을 들었습니다. 낡은 버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은비녀가 나왔습니다. 설아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도윤이 문 앞을 지키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설아는 늙은 내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비녀 끝을 돌리십시오. 그녀는 비녀 끝을 손가락으로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어 굳은 듯 했습니다. 설아는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비녀 끝이 아주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가느다란 대나무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아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자 말린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순간 이도윤도 숨을 멈췄습니다. 종이 첫머리에는 왕의 수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의 죽음은 병사가 아니다. 조만석과 그 무리가 약에 독을 섞었고 이를 덮기 위해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았다. 살아남은 원손의 행방은 연심이 알고 있다. 이 밀지를 보는 자는 훗날 사헌부와 의금부에 고하여 죄인을 밝히라. 설아는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세자의 죽음, 독, 영모 누명, 조만석. 이도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이의 끝에는 더 놀라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연심의 딸에게 고한다. 내 어미가 목숨으로 지킨 것은 왕의 핏줄이 아니라 왕의 진실이다. 내가 이 글을 보았다면 이제 침묵하지 말라.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공주도 아니고 잃어버린 세자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왕의 진실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 설아의 손에 있었습니다. 기생이라 천대받던 여인. 그녀는 왕의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불이야. 설아가 문 밖으로 뛰쳐나가자 월양루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조만석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비녀를 찾지 못하자 월양루에 불을 질러 증거와 사람을 함께 없애려 했습니다. 기생들이 울며 뛰쳐나왔고 손님들은 살 길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초련이 설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도망가라. 내가 여기 있으면 모두 죽는다. 설아는 밀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행수님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나는 이 집을 지켜야 한다. 집보다 목숨이 먼저입니다. 초련은 설아의 얼굴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설아야, 내가 기생으로 들어온 날부터 나는 알았다. 너는 이곳에 오래 있을 아이가 아니었다. 내 눈은 늘 문 밖을 보고 있었지. 행수님, 가라. 내 어미가 지킨 것을 내가 끝까지 지켜라. 그때 불길이 기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도윤이 설아를 잡아 끌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월양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팔려온 곳이었고 웃음을 배운 곳이었고 모욕을 삼킨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월양루의 현판이 떨어졌습니다. 설아는 이를 악물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달리기 시작하자 뒤에서 검은 옷의 사내들이 외쳤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밀지를 빼앗아라. 설아와 이도윤은 밤새 산길을 달렸습니다. 비가 내렸고 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설아의 치마는 찢어졌고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 밀지를 곧장 한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면 조만석의 소나기입니다. 길목마다 그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설아는 밀지 뒷면에 적힌 작은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매화 아래 묻힌 이름을 찾으라. 그 글씨는 비녀 속 밀지와 함께 있던 천조각에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어릴 적 막내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남쪽 산속에 오래된 매화 사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 없는 궁녀들이 몰래 제를 올리던 곳. 그곳에 봄이면 하얀 매화가 눈처럼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매화 사당으로 갑니다. 이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길이라면 그곳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산 능선을 넘어 오래된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당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이상하게 가지 끝에 마른 꽃잎 몇 장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설아는 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딱딱한 것이 밟혔습니다. 흙을 파보니 작은 도람이 나왔습니다. 이도윤이 도람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름이 적힌 나무패들이 있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죽은 신하들의 이름, 억울하게 사라진 궁녀들의 이름, 그리고 맨 아래 설아의 손을 얼어붙게 만든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궁녀 연심. 그 옆에는 짧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딸 설아가 이곳에 오거든 북쪽 벽을 열라. 설아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설아가 이곳에 올 것을. 설아는 사당 안북쪽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벽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더듬자 나무판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도윤이 칼끝으로 틈을 벌렸습니다. 벽 안쪽에는 작은 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설아가 함을 꺼냈습니다. 함 안에는 낡은 비단 보자기와 피 묻은 댕기, 그리고 또 하나의 서찰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그 글씨는 밀지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여인의 글씨였습니다. 내 딸 설아에게. 설아의 눈물이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친어머니의 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도망치지 못한 것을 평생 한으로 여긴다. 너를 살리려면 너를 버려야 했다. 나는 궁녀였고 너는 죄인의 딸로 몰릴 아이였다. 그러나 내 아비는 죄인이 아니며 내 어미도 죄인이 아니다.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 아비. 설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존재였습니다. 서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아비의 이름은 이경환. 사원부 지평으로 세자 저하의 독사를 처음 밝혀낸 사람이다. 그는 역적으로 몰려 죽었으나 마지막까지 전하의 밀지를 지키라 하였다. 이도윤이 충격을 받은 얼굴로 설아를 보았습니다. 이경환. 설아가 물었습니다. 아십니까? 이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와 함께 죽은 분입니다. 사원부 지평 이경환. 그분의 딸이 당신이었다니. 설아는 다시 서찰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르자 그녀의 손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조만석이 이 밀지를 찾는 까닭은 하나다. 밀지 속 죄가 밝혀지면 조만석만 죽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앉은 더 큰 자가 무너진다. 그 자는 지금도 용상 가까이에 있다. 용상 가까이. 왕의 곁에 있는 자. 설아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조만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아직 대궐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윤이 급히 등잔불을 껐습니다. 사당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밖에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이쪽으로 왔다. 대감께서 산을 뒤지라 하셨다. 기생령과 유생놈을 산채로 잡아야 한다. 설아는 밀지와 어머니의 서찰을 품에 넣었습니다. 이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당은 이미 포위된 뒤였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앞에 조만석의 신복 장칠이 서 있었습니다. 장칠은 칼을 뽑으며 웃었습니다. 설아야, 대감께서 말씀하시더구나. 내가 생각보다 영악하다고. 설아는 사당 문 앞에 섰습니다. 조 대감께 전하십시오. 밀지는 이미 읽었다고. 장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더 살려둘 수 없겠구나. 이도윤이 설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피를 볼 것이다. 장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생놈이 칼을 안다고? 글이나 읽던 손으로 사람을 맞겠느냐? 사내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당 안에는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당 뒤쪽 숲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칠이 멈칫했습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을 거두어라. 사내들이 횃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숲속에서 낡은 도포를 입은 중년 사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 관복을 입은 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도윤이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어사. 장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년 사내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아니나 전하의 밀명을 받든 어사 이명원이다. 마패가 횃불 아래 번쩍였습니다.
사내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사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설아냐?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어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전하께서 오래 찾으신 이름이다. 그 말에 설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전하께서 찾으신 이름, 기생설아. 천대받던 그 이름이 이제 왕의 입에 올라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밀지를 내게 다오. 이제부터는 궁으로 가야 한다. 설아는 품속의 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월양루에서 천대받던 기생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왕의 비밀을 품은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으로 가는 길은 곧 죽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죄인은 아직 왕의 곁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생 설아가 품고 있던 비녀 속에서 왕의 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세자의 죽음이 병사가 아니라 독살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조정 대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제 궁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호위하겠다던 어사마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생이라 천대받던 여인 하나, 그녀의 손에 조선의 운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궐문이 열리는 순간 설아는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재회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끝나는 마지막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설아는 품속에 밀지를 숨긴 채 어사 이명원의 뒤를 따랐습니다. 곁에는 이도윤이 있었습니다. 어사 이명원은 마패를 품에 넣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을 서두르자. 해가 뜨기 전에 광군이 움직일 것이다. 설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그는 사당에서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차가웠습니다. 이도윤도 같은 생각인지 설아에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어사를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설아가 작게 물었습니다. 왜요? 전하의 밀명을 받았다는 자가 왜 이제야 나타났겠습니까? 그리고 조만석의 사병들이 산을 뒤지던 그 순간 너무 정확히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설아는 품속의 밀지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명원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라. 궁으로 가는 길에서는 잎 하나가 목숨 하나를 날린다. 그 말에 설아는 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길은 한양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설아에게는 마치 호랑이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일행은 버려진 역참에 도착했습니다. 이명원은 말을 세우고 손짓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간다. 설아가 물었습니다. 군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반나절이면 닿는다. 이명원은 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갑자기 차가운 눈빛으로 설아를 보았습니다. 밀지를 내놓아라. 이도윤이 즉시 설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명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유생이 눈치는 빠르구나. 뒤따르던 광군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들의 칼끝이 설아와 이도윤을 향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하의 밀명을 받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다. 밀명을 받았다. 다만 전하가 아니라 전하 곁에 계신 더 높은 분께 받았지. 이도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의정 민태겸. 이명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는구나. 민태겸. 왕의 외숙이자 조정의 가장 높은 대신 왕의 곁에 앉아 나라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자. 이명원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생 하나가 품기에는 너무 큰 물건이다.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설아는 천천히 품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도윤이 놀라 그녀를 보았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명헌은 그것을 빼앗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진짜 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설아가 어머니의 서찰 일부를 잘라 비슷하게 말아둔 가짜였습니다. 인연이 이명헌이 설아의 뺨을 치려는 순간 이도윤이 그의 팔을 막았습니다.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도윤은 칼을 들지 않았지만 몸을 던져 설아를 밀어냈습니다. 도망치십시오. 설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치마를 걷어쥐고 역참 뒤편 숲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이명헌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잡아라. 저 계집이 진짜 밀지를 숨겼다. 설아는 뛰면서 깨달았습니다. 궁으로 가기도 전에 이미 궁 안의 칼이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숲속은 가시덤불로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칼을 든 사내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이도윤이 옆길에서 나타나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쪽입니다. 두 사람은 계곡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도윤의 소매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설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다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피가 이렇게 나는데 괜찮다니요. 이도윤은 애써 웃었습니다. 지금은 제 피보다 밀지가 중요합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도윤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당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도윤은 설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설아이기 때문에. 그 말에 설아의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흥을 돋우는 기생으로만 불렸습니다. 기생 설아, 천한 설아, 웃어야 하는 설아. 그런데 이 남자는 처음으로 그녀를 사람으로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머무를 시간은 없었습니다. 멀리서 수색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못 갔다. 계곡을 뒤져라. 이도윤이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바로 가면 잡힙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성박 서소문 근처에 아버지를 따르던 늙은 서리가 있습니다. 그자가 우리를 궁 안으로 들릴 방법을 알 겁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윤만은 믿고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겨우 한양 성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성문 앞은 평소보다 삼엄했습니다. 포졸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망친 기생 설아와 유생 이도윤을 잡는 자에게 상을 내린다. 설아는 방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기생 하나를 잡는데 어찌 나라의 군사가 움직인단 말인가. 그것은 설아가 이미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권세가들이 두려워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도윤은 설아를 낡은 장옷으로 가렸습니다. 고개를 숙이십시오. 이렇게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궁으로 가기 전 반드시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성문 앞에서 포졸 하나가 두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거기 둘 멈춰라. 설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포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들어보아라. 이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병든 누이를 데리고 의원에게 가는 길입니다. 장옷을 벗겨라. 포졸이 손을 뻗는 순간 뒤에서 웬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내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라. 노인은 지게를 지고 있었고 얼굴에는 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포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냐? 노인은 설아의 어깨를 감싸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다. 며칠째 열이 올라 죽겠다는데 너희가 책임질 테냐? 포졸은 노인을 밀치려 했지만 성문 앞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이라는데 보내주지. 기생 잡는다고 멀쩡한 아나까지 들추는가? 포졸은 주변 눈치를 보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라. 대신 빨리 지나가라. 성문을 지나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노인의 술 취한 얼굴이 순식간에 차분해졌습니다. 이도윤이 고개 숙였습니다. 최설이 어르신. 노인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연심의 딸이구나. 설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아십니까? 최설이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다. 내 어미가 혀를 잃던 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설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혀를 잃다니요? 최설이는 주변을 살피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 어미는 죽지 않았다. 설아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최설이는 두 사람을 낡은 약재상 뒤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설아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문턱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설아의 손에서 장옷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심은 그날 궐에서 잡혔다. 밀지의 행방을 말하라며 고문을 당했고 끝내 입을 열지 않자 혀를 잘렸다. 설아는 비틀거리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심은 떨리는 손으로 설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설아도 울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연심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 피로 쓴 듯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살리려고 버렸다. 그 5글자를 보는 순간 설아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생이 된 것도, 천대받은 것도,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것도 모두 자신의 팔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리기 위해 찢겨나간 것이었습니다. 연심은 설아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정말 미안하다. 설아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최설이가 급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민태겸의 사람들이 움직였다. 오늘 밤 궁 안에서 일이 벌어진다. 최설이는 설아에게 궁녀 복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밤 데뷔전에서 연회가 열린다. 민태겸이 조만석을 불러 마지막 입막음을 하려 한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도윤이 물었습니다. 전하께 바로 밀지를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최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께 가는 길목이 모두 민태겸의 사람이다. 밀지를 품은 채 정전으로 가면 대전 문턱도 밟기 전에 죽는다. 설아가 밀지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설이는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심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왕실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설이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왕께서 연심에게 맡긴 증표다.
전하께서 이 옥패를 보시면 밀지가 진짜임을 아실 것이다. 설아는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연심은 설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으로 지킨 것을 이제 제가 끝내겠습니다. 연심은 눈물을 흘리며 설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너무 늦게 찾아온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그 품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궁녀 옷을 입고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생 설아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진실을 품은 여인으로 데뷔전 안은 화려했습니다. 비단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은초대에는 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궁녀들이 조용히 술상을 나르고 대신들은 낮은 웃음소리로 서로를 살폈습니다. 그 한가운데 민태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수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조만석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얼굴로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태겸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대감, 기생 하나를 잡지 못해 이 소란이 난 것이오? 조만석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잡힐 것입니다. 꼭? 민태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곧이라는 말은 무능한 자들이 목숨을 구걸할 때 쓰는 말이요. 조만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민태겸은 술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밀지가 세상에 나오면 자네만 죽는 줄 아는가? 자네의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 역적의 피가 된다. 조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설아가 술상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궁녀 복장을 하고 있어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술을 따랐습니다. 민태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끝내시오. 설아를 잡지 못하면 조대감이 설아 대신 죽게 될 것이오. 조만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설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민태겸이 문득 설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궁녀. 설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얼굴을 들어보아라.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태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구나. 그때 뒤편에서 한 상궁이 급히 나섰습니다.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아직 미숙하여. 민태겸은 설아를 한참 보다가 웃었습니다. 눈이 참 슬프구나. 궁 안에서 슬픈 눈은 오래 살지 못한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그녀는 간신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얼굴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조만석은 설아를 빈 회랑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였구나. 설아는 팔을 빼내려 했지만 조만석의 소나기는 강했습니다. 기생년이 궁녀 행세까지 하다니 내 어미와 똑같이 미련하구나. 설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조만석은 낮게 웃었습니다. 연심? 그 계집은 끝까지 말을 안 하더군. 혀를 자르면 눈으로라도 말할 줄 알았는데 끝내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어. 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었군요. 그래. 내 어미를 그렇게 만든 것도 나다. 조만석은 설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내가 내린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다. 살아남으려고 세자를 죽이고 제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습니까? 조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아비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설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헌부 지평 이경환. 그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조만석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 아비는 깨끗했지.
그래서 빨리 죽은 것이다. 깨끗한 자는 더러운 세상에서 오래 못 산다. 그는 설아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밀지를 내놓아라. 그러면 내 어미와 함께 조용히 살게 해주마. 설아는 숨이 막혀오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조만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회랑 끝에서 이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손 떼라. 조만석이 뒤돌아보는 순간 이도윤이 몸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넘어졌고 설아는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도윤이 외쳤습니다. 전하께 가십시오. 지금입니다. 설아는 달렸습니다. 뒤에서 조만석의 분노한 고함이 궁궐벽을 울렸습니다. 설아는 대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내금이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멈춰라. 이곳은 궁녀가 함부로 들 수 없는 곳이다. 설아는 품속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전하께 반드시 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금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옥패를 알아본 것입니다. 잠시 뒤 대전 문이 열렸습니다. 왕은 젊었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민태겸이 서 있었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월양루의 기생 설아라 하옵니다. 대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민태겸이 즉시 소리쳤습니다. 기생이 감히 대전에 들어오다니 당장 끌어내라.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라. 민태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왕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들고 온 옥패는 어디서 난 것이냐? 설아는 옥패와 밀지를 함께 올렸습니다. 제 어머니 연심이 목숨으로 지킨 것이옵니다.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태겸이 급히 나섰습니다. 전하, 저 계집은 조정의 원한을 품은 기생입니다. 말에 귀 기울이시면 아니 됩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이 기생이라 제 말이 천하다면 이 밀지를 보십시오. 선왕의 수결이옵니다. 왕은 밀지를 펼쳤습니다. 대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민태겸은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전하, 위조입니다.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조라 하신다면 대감께서 직접 읽어보십시오. 세자 저하께 올린 약에 독을 섞으라 명한 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민태겸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대전 밖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소신 조만석, 고할 것이 있사옵니다. 조만석이 피투성이 얼굴로 대전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이도윤도 다친 몸으로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조만석은 민태겸을 가리켰습니다. 저자가 시켰습니다. 세자 저하의 약에 독을 넣으라 한 것도 사원부 신하들을 역적으로 몰라 한 것도 모두 영의정 민태겸의 명이었습니다. 대전이 뒤집혔습니다. 민태겸은 웃었습니다. 살려고 발악하는구나, 조대감. 조만석도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나만 죽을 줄 알았습니까? 제가 대감의 장부를 숨겨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는 품속에서 피 묻은 작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받드는 자, 죽인 사람, 입마금한 궁녀 모두 적혀 있습니다. 민태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대전 문 밖에서 최설이가 연심을 부축하고 들어왔습니다. 연심의 모습을 본 순간 조만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었느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심이냐? 연심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왕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천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약그릇을 바꾼 자, 조만석. 명령을 내린 자, 민태겸.
이를 알고도 덮은 자 데비전 상궁 백시.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데비전까지. 민태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은 궁녀의 낙서 따위로 조정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연심은 자신의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 안쪽에는 오래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역적 궁녀의 낙인. 그리고 그 옆에 누군가 칼로 새긴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심은 그 지옥 속에서도 범인의 이름을 몸에 새겨 남긴 것입니다. 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금이는 들으라. 영의정 민태겸과 조만석을 포박하라. 민태겸은 크게 웃었습니다. 전하께서 감히 저를 잡으십니까? 이 나라의 군권과 재정이 누구 손에 있는지 잊으셨습니까? 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렸다. 그 말과 동시에 대전 밖에서 군사들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태겸의 사병이 아니라 왕에게 충성하는 금군이었습니다. 민태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왕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증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설아가 들고 온 밀지가 마지막 칼이 된 것입니다. 민태겸은 포박되기 직전 숨겨둔 단검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은 왕이 아니라 설아를 향했습니다. 기생 하나 때문에 내가 무너질 줄 아느냐. 그는 설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도윤이 몸을 던지려 했지만 더 빨랐던 것은 연심이었습니다. 연심은 설아를 밀쳐내고 민태겸의 칼을 대신 맞았습니다. 어머니. 설아의 비명이 대전을 찢었습니다. 연심은 설아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민태겸은 즉시 제압되었고 조만석은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었습니다. 설아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야 제가 어머니 얼굴을 알았잖아요. 연심은 피 묻은 손으로 설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머니는 마지막 힘으로 설아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살아라.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연심은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아의 손바닥에 썼습니다. 웃어라. 기생으로 살며 억지로 웃어야 했던 딸에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지 말고 살아남아서 진짜로 웃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연심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설아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대전 안에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천한 기생이라 불리던 여인의 어머니가 조선의 진실을 지키고 죽어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 저작거리에는 방이 붙었습니다. 영의정 민태겸은 세자 독살과 영모 조작의 죄로 파직되어 국문장으로 끌려갔고 조만석은 모든 벼슬과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에게 빌붙어 살던 양반들도 줄줄이 잡혀갔습니다. 김진사 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설아를 모욕하고 술상을 걷어차게 했던 윤 씨는 대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기생 하나를 혼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기생이 나라를 구했다지? 기생이라 깔보더니 결국 양반들이 더 쳐냈구먼. 사람 귀한 줄 모르면 저렇게 무너지는 법이지. 윤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질하던 설아의 이름이 이제는 온 한양의 입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양루를 불태운 자들도 붙잡혔고 억울하게 죽은 신하들의 이름은 복권되었습니다. 이도윤의 아버지도 역적의 누명을 벗었습니다. 설아의 아버지 이경환 역시 충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설아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설아는 기생옷이 아닌 흰 소복에 가까운 단정한 한복을 입고 대전 앞에 섰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미는 충신이었다. 너 또한 나라의 큰 죄를 밝힌 공이 있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대신들은 숨죽여 설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는 벼슬을 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재물을 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양반 신분을 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벼슬도 재물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설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생이라 하여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지고 빚에 팔리고 이름조차 빼앗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한참 동안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냐? 설아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 저를 버렸듯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남은 생을 쓰고 싶습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의 이름은 내가 정하라. 설아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설아당이라 하겠습니다. 눈처럼 버려졌으나 꽃처럼 다시 피어나는 곳. 그것이 설아가 선택한 이름이었습니다. 궁을 나온 설아는 대궐 돌계단 아래에서 이도윤을 만났습니다. 이도윤은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설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월양루로 돌아가실 겁니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양루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설아당을 세우시겠군요. 예. 글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팔려온 여인들이 제 이름을 되찾게 할 겁니다. 이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설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은 이제 누명을 벗은 집안의 후손입니다. 좋은 혼처도 벼슬길도 열릴 것입니다. 이도윤은 웃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억울한 사람 곁에 서는 것이 선비의 길이라고. 설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묻겠습니다. 설아 낭자, 혼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아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생의 손이라며 술잔을 쥐게 했던 손, 남의 흥을 위해 검은고를 뜯던 손, 두려움 속에서도 밀지를 품었던 손, 그 손을 누군가가 처음으로 함께 걷자며 내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걸어주십시오. 조만석은 형장으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설아를 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설아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설이가 말했습니다. 끝을 보아야 마음이 끊어진다. 설아는 형장 근처 어두운 방에서 조만석과 마주했습니다. 조만석은 며칠 사이 늙은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설아를 보자 비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생년 하나가 결국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설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대감의 죄가 대감을 여기로 끌고 온 것입니다. 조만석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었습니다. 내 어미가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더군. 설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못했지. 혀가 없었으니. 하지만 눈으로 불렀다. 설아, 설아, 설아. 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만석은 마지막까지 그녀를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대감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조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아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이름은 어머니가 목숨으로 지킨 이름입니다. 대감 같은 사람이 더럽힐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조만석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돌아섰습니다. 밖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조만석의 시대가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몇 달 뒤 한양 외곽의 작은 기와집 앞에 새 현판이 걸렸습니다. 설아당. 그곳에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주막집 딸, 기방에 팔릴 뻔한 아이, 부모를 잃은 아이, 남의 집 종으로 끌려갈 뻔한 아이들. 설아는 아이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자기 이름을 쓰는 법부터 배울 것이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을 쓸 줄 알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설아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이 너를 함부로 부를 때 내가 내 이름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붓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설아. 그 이름 아래 아이들이 하나둘 자기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이도윤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최설이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당 뒷뜰에는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연심을 기리는 나무였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댕기 안쪽에 꿰매진 작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연심이 마지막까지 숨겨둔 또 하나의 글이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끝내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너를 살린 사람은 나 하나가 아니다. 그날 밤 너를 주막 문 앞에 놓고 사라진 사람은.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래 적힌 이름은 뜻밖이었습니다. 조만석. 설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조만석이 자신을 살렸다니. 그 순간 최설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설아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봤구나.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만석이 저를 살렸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최설이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만석은 내 어미를 고문한 자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날 밤 갓난 너를 죽이라는 명만은 따르지 못했다. 왜요? 최설이는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도 딸이 있었다. 병으로 죽은 딸이. 너와 같은 날 태어난 아이였지.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가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는 끝까지 죄인이다. 다만 세상에는 완전히 검은 죄인도 완전히 흰 사람도 드물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아픈 것이다. 설아는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조만석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남은 길 위에 원수의 망설임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막장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찢어놓은 자가 자신을 죽이지 못해 살려두었다는 것. 설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무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을 무렵 그녀는 그 종이를 매화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이 원한으로만 남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자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연심이 딸의 선택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아당에서 글을 배운 아이들 중 누군가는 의원이 되었고 누군가는 장사를 배웠고 누군가는 다시 다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설아를 월양루의 기생으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충신의 딸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왕의 비밀을 밝힌 여인이라 불렀으며
누군가는 버려진 아이들의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그 모든 이름보다 한 가지 이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연심의 딸. 어느 봄날 설아는 설화당 뒤뜰 매화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도윤이 곁에 와 말했습니다. 올해도 매화가 피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그녀를 기생이라 천대했습니다. 천한 몸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양반집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이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품은 비밀 하나가 조정을 뒤흔들었고 그 여인이 흘린 눈물 하나가 억울한 죽음들의 이름을 되살렸으며 그 여인이 지킨 이름 하나가 버려진 아이들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기생이라 천대하던 여인 설아. 그녀는 왕의 비밀을 품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지켜낸 것은 왕의 자리도 양반의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한양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반들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조선을 살린 것은 기생 하나였다.